노다지 썰전. 오늘은 그 선박 엔진 전문 기업이죠. 한화 엔진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이나 뭐 수주 현황 이런 걸 보면 정말 뚜렷한 성장세에 올라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과연 이 성장세가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위험 요인은 없는가? 네, 저는 한화엔진의 미래를 상당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한화엔진, 이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고성장 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발표된 숫자들은 뭐랄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우려 지점들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오늘은 바로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보죠. 한화엔진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1조 6천억 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총 수주 잔고가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주 잔고 중에 95%가 선박 엔진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이 친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딱 맞춰서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중 연료, 그 듀얼 엔진 비중이 무려 8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수주량이 많다 이걸 넘어서서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 이런 의미죠. 수익성도 한번 보세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025년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벌써 8.9%를 기록했고요. 하반기에는 마진이 더 좋은 2023년 수준 물량 비중이 6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니까 이익률은 뭐 더 개선될 겁니다. 여기에 2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결정, 그리고 중속 엔진 시장에 다시 진출하겠다는 결정, 이거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년금도 2,667억 원이나 가지고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고성장 시대 진입의 명확한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표들이 인상적이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4조 원 수주 잔고, 그 이면에는요, 생산 능력이 이미 2028년 1분기까지 꽉 차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최근에 중국 조선소들이 있잖아요. 17%에서 18%라는 상당히 높은 마진율을 제시하면서 단기 납비가 가능한 물량을 계속 문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산 여력이 없으니까 이걸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눈앞에 고수익 기회를 그냥 놓치고 있는 셈이죠. 유연성이 부족하다, 즉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주잔고의 절반 이상, 51%가 컨테이너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업 경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특정 선종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는 건 시장 변화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부담이 되죠. AM, 그러니까 선박 유지보수 부품 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선주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뭐 기존 유통망과의 관계 재설정이라든지 이런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서 성장이 좀 더딘 편이고요. 중소엔진 시장 재진출 역시 과거에 한번 철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마냥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 진출 이야기도 아직은 뭐 법안 논의 단계에 불과하고요. 근데 그 생산 능력 포화라는 게요, 오히려 강력한 시장 수요와 한화엔진의 기술력에 대한 반증 아닐까요? 저는 당장은 수익성이 이미 확보된 기존 수주 물량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익률 높은 2023년 수주 물량이 하반기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이끌 거라는 전망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중소엔진 재진출이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은 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탄탄한 재무 상태, 그러니까 2,600억 원이 넘는 순현금인 거죠. 물론 뭐 내실 다지기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17%에서 18% 마진의 단기 물량을 눈앞에서 놓친다는 건 이건 분명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혹시 생산 능력 포화가 시장 지배력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경쟁사가 이 기회를 틈타서 고수익 단기 물량을 확보하고 그 이익으로 기술 투자를 더 가속화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화엔진의 지배력이 오히려 약화될 위험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또한 2026에서 2027년의 국내 대형 사업이라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위성 영상 판매 사업 같은 그런 미래의 긍정적 변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직면한 AM 사업 성장 시연이나 중소엔진 시장 경쟁 심화 가능성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을 혹시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험 요인 관리는 필수역입니다. 네, 그래서 한화엔진은 계약 시점에 수주 금액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약 75%에서 80% 정도를 선몰한 매도로 해지를 해서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주부터 실제 대금 수령까지 시차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환율 고정 전략은 수익 변동성을 줄여서 안정성을 높여주죠. 그리고 2024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보다 견조한 컨테이너선 수주라든지 하나오션의 LNG선 발주 같은 긍정적인 변수들이 추가로 발생해서 2027년 실적 전망에는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겼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AM 사업 역시 지금은 인프라 구축하고 직접 판매 채널 확보하는 단계일 뿐이고요.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환율 해지 정책은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생산 능력 확대 없이는 성장에 뚜렷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천억 원 투자 계획 역시 주로 테스트베드 성능 향상이나 중속 엔진 개발 쪽에 집중될 뿐이지 당장 생산 라인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AM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중속 엔진 시장에서 과거의 실패를 딛고 정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엔진의 인상적인 수주 실적과 개선된 수익성을 보여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산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단기 고수익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선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갖는 잠재적 위험, 또 AM 사업이나 중소엔진 같은 신규 사업의 성공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등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현재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이 과연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화엔진이 4조 원이 넘는 이 탄탄한 수주 잔고와 뚜렷하게 개선된 수익성, 그리고 중소엔진 및 AM 사업 등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미 고성장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생산 능력이나 신사업 관련 과제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강화된 재무 체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를 충분히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역량을 갖추었다고 저는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하나엔진의 미래 가치를 한번 다각도로 조망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